동학봉기에 감춰진 이야기, 흥선대원군의 야심. 한일 합방 시 자결한 황해는 그에 져서 매천야록에서 동학을 도둑이라 불렀다. 안중근은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에서 한국 각 지방에서는 이른바 동학당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들은 외국인을 배척한다는 핑계로 9년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다. 이것이 이후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한 바탕이 됐으며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전쟁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오늘날 농민운동 또는 혁명으로 높이 평가받는 가보년 농민봉기도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반란이나 도둑 취급을 받았다. 게다가 이 운동은 동학이라는 국가에서 금지한 종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이 봉기가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의 움직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교주였던 최시영은 탄압을 우려해 조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움직임을 꺼려했다. 동학교단보다는 전봉준이 동학의 외피를 두르고 전라도 지역 민심을 얻어 대규모 봉기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봉기가 순수히 전라도 지역 주민들의 수탈에 대한 반발과 사회개혁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한양까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동학봉기가 상당 부분 흥선대원군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조선의 교통 상황을 고려할 때 전라도 지역에서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한양까지 올라오겠다는 발상 자체를 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의 농민 반란군이 정예군인 광군과 맞서겠다는 생각 자체가 쉽지 않았다. 불만이 있다 해도 그저 자기 지역의 타막한 수령들을 징치하고 그 지역에서 태평하게 살길 바랄 뿐이지 한양까지 쳐들어간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다. 처음 일어났던 고부밀란의 경우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밀란과 다를 바 없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밀란의 하나였다. 안핵사가 와서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흔한 밀란 처리 과정이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조정에 알리려는 수준을 넘어 광군과 맞서게 된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전봉준이라는 특출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뛰어난 지도자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전봉준을 따른 것을 단순히 동학조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전봉준은 동학교단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인물이고 교단 내의 지위가 높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전봉준을 따랐던 것일까? 전봉준이 남다르게 똑똑하고 담력있고 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로는 주변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인 것은 아마도 그가 흥선대원군과 연계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동학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원군이 그에게 밀지를 보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가 흥선대원군과 연계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즉 흥선대원군의 후광이 전봉준 주위에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할 수 있다. 전봉준은 청나라에서 귀국해 운영궁에 응거하고 있던 흥선대원군 집에서 1890년부터 2년간 식객 생활을 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를 흥선대원군의 사람으로 여기게 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두 사람 사이는 훨씬 더 긴밀한 관계였다고 봐야 한다. 꿈에도 권력을 잊지 못하는 권력 중독자 흥선대원군의 집에서 2년간 밥을 얻어먹은 전봉준이 그 신세를 갚아야 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흥선대원군이 식객으로 있던 전봉준으로 하여금 지방에서 난을 일으키도록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알고 보면 전봉준이 동학에 입교한 것도 30이 넘은 이 시기여서 동학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썼을지도 모를 일이다. 원래 계획된 역모도 아니고 고부밀란에서 시작된 작은 소요를 계기로 농민들 수만 명이 무기를 들고 한양으로 향한다는 것은 전봉준이 흥선대원군의 지시를 받았고 전봉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의병을 일으켰다가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곤 했던 시절이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다. 지금은 전라도가 크게 멀게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에는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평생 벗어나지 않고 살던 시대에 저 멀리 남쪽에 살던 수만 명의 농민들이 임금이 살고 있는 한양으로 무기를 들고 몰려간다. 이런 발상은 사실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도 못하다. 동학교단 자체가 정부와 맞설 만큼 강하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대담한 발상을 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93년 2월 광화문 앞에서 교주 신원을 위한 복합상소가 있었을 때 당시 손병희 등 북접의 교단 지도부는 고종의 정교를 받고는 3일 만에 서둘러 해산했지만 일부 동학교도들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영사관, 학당, 교회당 등의 척외양에 괴서를 붙이며 정치운동을 벌였다. 구한말 우국지사인 정교는 이 궁궐 앞 교조 신원 연좌 시위가 대원군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원군이 은밀히 동학당 수만 명을 서울로 불러 모임을 갖고 장차 반역을 도모하여 그의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한다. 3월 10일 충청도 보은에서 다시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을 때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한 최시영 등 북접의 교단 지도부는 선무사로 파견된 어윤중에게 왕의 유능을 전달받고는 집회를 서둘러 해산시키고 잠적해버렸다. 그리고 전봉준을 위험인물로 지목하고 법소와 도소를 설치해 교단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2차 봉기 때도 최시영의 북접 교단은 봉기에 반대하여 남적과의 관계 단절을 알리는 고절문을 각 포에 돌리고
농민군을 토벌하자는 벌랑기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북적 교단도 2차 봉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왜 최시영은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남접이 이끄는 농민군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양을 향해 북상하는 게 아니라 흥선대원군과 밀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알고 보면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를 차명에 처한 것이 흥선대원군이었다. 그가 지시하는 일을 잘만 하면 교조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 명예를 회복시키고 동학 포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흥선대원군이 약속했기 때문이 아닐까. 동학의 1차 봉기로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 들어오고 이런 혼란 속에서 청일전쟁 직전 갑오사변이 발생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재집권하게 된다. 이걸 우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원군이 단순히 일본에 이용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이를 해결할 사람으로 자신을 불러주길 바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일본이 아니라 동학군, 고종, 청나라 셋 중 어디라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동학이 그해 9월 일으킨 2차 봉기 때 모두가 일제 침략에 분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보다는 흥선대원군의 지시가 봉기 발발에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일본군이 갑오사변을 일으켜 경복궁을 점령한 것은 7월이었다. 이때 일본군의 앞잡이로 경복궁에 들어간 흥선대원군이 잠시 재집권한다. 8월 말쯤 되면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실권 없는 허수아비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때 동학군이 2차 봉기를 일으킨다. 이게 우연일까? 물론 농사를 다 짓고 농한기 때 봉기를 일으키느라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상 흥선대원군이 동학군 지도자들에게 봉기하라고 지시하여 2차 봉기가 일어났다고 보여진다. 지방 수령 중에는 전봉준과 흥선대원군과의 이런 관계를 눈치채고 전봉준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동학의 봉기를 국사책에서는 반봉건,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엄청 띄우지만 흥선대원군과 연계해서 동학운동을 바라봐야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언제는 없었나. 조선시대 내내 양반에게 대드는 상놈은 반봉건 운동을 한 것이고 그 당시 고종 부부와 조정 대신들 몇 명을 빼면 온 국민이 반제국주의, 쇄국 정책 지지자였다. 이런 반봉건, 반제국주의 의식 때문에 갑자기 이 시기에 큰 봉기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으면 결코 일으킬 수 없다. 그 당시는 직강소 활동을 하며 잘 지내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결국 가보년 농민봉기군은 흥선대원군의 계획을 믿고 움직인 것으로 봐야 한다. 흥선대원군은 남쪽에서 갑오봉기군이 올라오고 북쪽에서 청나라가 내려오면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894년 봄 동학농민운동 발생 당시 동학군 중 온건파 지도자들은 대원군을 섭정으로 복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흥선대원군이 포섭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전봉준만이 아니었다. 손아중의 부인 유씨는 임종 직전에 손아중이 대원군을 만나 서신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계남도 마찬가지였다. 김계남이 재판도 없이 죽은 게 재판을 받으면 흥선대원군과의 연계를 밝힐까 우려해서 일본군에게 넘기지 않고 바로 죽였다고 한다. 이 시기 대원군은 겉으로는 효유문을 내려 농민군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봉준과 김계남 등 농민군과 유생들에게 밀서를 보내 봉기하여 일본을 몰아내자고 한다. 대원군 세력은 동학농민군을 상경시키고 청국군을 끌어들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개화파를 제거하여 정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은 농민군이 재봉기하면 그 토벌을 핑계로 군사를 일으켜서 개화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으나 이 정변 음모는 일본 공사관의 첩보망에 걸려 실패로 돌아간다. 지방 밀란을 자신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흥선대원군과 이를 잘 알고 있는 고종민 민씨, 척족들의 갈등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고종이 청나라 군대가 떠나가자 일본군에게 동학군을 물리쳐달라고 애걸한 것은 동학군의 봉기가 단순 밀란이 아니라 흥선대원군과 연결된 모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방 수령의 수탈에 저항하는 순수한 밀란이었다면 고종은 아마도 외국 군대에 의지하지 않고 반란 세력을 달래려 했을 것이다. 결국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부자간 권력 다툼으로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당시 내세웠다고 알려진 패정개혁 12개 조라는 것이 사실 1940년에 출간된 역사소설 동학사에 나온 것일 뿐 당시에 실제로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한다. 동학에 관한 지나친 추앙은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 부적을 탄 물을 마시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믿는 세력이 나라를 이끌 수는 없다. 싫든 좋든 김옥균, 박영효 등의 급진 개화파나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등의 온건 개화파 같은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한양의 대신들이 조선을 변화시키고 지킬 수 있을 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1884년부터 동학봉기가 일어난 1894년까지 10년간 조선은 청일 양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롭게 개혁하고 힘을 기를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개혁은 하지 못했고 갑오농민봉기로 인해 이 안정상태가 깨지면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이게 된 점이다. 천우엽이라는 일본 낭인단체가 동학농민전쟁 때 농민군을 지원하려고 접촉을 시도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동학농민봉기를 오히려 조장한 측면은 없는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국사교과서를 읽다 보면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 의해 진압된 것처럼 기술된 게 많이 눈에 띄는데 동학농민군 진압에 일본군이 가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군에 비해 상당히 극소수였다. 이 시기 일본군은 청일전쟁 중으로 청나라 군대와 사력을 다해 싸우느라 생각보다 동학농민군 진압에는 크게 나서지 못한다. 우금치 전투 등 많은 전투에서 조선 광군은 일본군이 제공한 게틀링 기관총 등 우세한 무기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 조선 광군은 고종 부부의 명을 따랐고 동학농민군은 흥선대원군의 뜻을 따랐으니 국력을 키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소모적인 내전을 벌인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평가일까?